자, 이번 시간은 우리 행정소송에서 이제 본안 판단이 전제 요건, 소송 요건입니다. 소송 요건인데, 일단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흐르는 화살인데, 우리가 앞에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요건 심리, 보통 이제 요건 심리. 이 요건 심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심리가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본안 심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건 심리가 본안 심리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행정심판 청구도, 행정심판도, 행정소송도 모두 심리에 있어서 요건 심리를 했더니 행정심판 청구 요건이라든지 소재기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본안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자, 본안 심리에서 청구 이유 타당성 유무를 갖다가 판단하는데 이때 본안 심리 중에 심판 청구 요건이라든지 소재기 요건의 하자가 발견되면 그 즉시로 뭐를 해야죠? 그렇죠. 부적법 각하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건 심리가 본안 심리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해야 하는데 부적법 각하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바로 사실심 변론 종료시까지 이렇게 요건 심리가 이렇게 흠결이 발견되면 그 즉시로 부적법 각하 판결해야지 기각 판결은 것은 아닙니다. 기각 판결은 이렇게 청구의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청구 이유가 없을 때는 거예요. 심판 청구 요건이라든지 소재기 요건을 갖다가 심리하는 거 요건 심리죠. 그래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는데 여기 동남의 1번 개념에서 양가로 1번 의 개념에서 디귿번 중요하죠. 디귿번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료시다. 이때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보세요. 우리가 소위 이익 또는 권리 보호 필요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 소위 이익이 판단 시기는 언제까지죠? 그렇죠. 사실심 변론 종료 시까지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거 꼭 힘주셔야 돼요. 응용 문제입니다. 소위 이익의 우리 판단 시기를 사실심 변론 종료 시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고.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대상 적격을 봐볼까요? 이제 우리가 소송에 있어서 보시면 이제 우리 법원이 나와요. 이제 법원이 나오죠. 법원이 우리가 심판기관, 판단기관. 자, 여기 마찬가지로 좀 항고소송을 보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에서 취소소송을 보고 있죠. 이때 여러분들 항고소송에서 당사자, 당해 행정청과 상대방 갑이 나오죠. 자, 보시면 행정청이 보세요. 이제는 위법상 대상적격이에요. 대상적격. 자, 보시면 위법한 처분 등 이렇게 나와요. 처분 등. 그 다음에 여기 부작위가 나옵니다. 부작위가 나오죠. 좀 대상적격을 좀 보여야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위법이에요. 위법.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재량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죠.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와 재량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처분 등인데 대상적 경우는 처분 등과 부작위예요. 처분 등은 다시 한번 처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재결이 있죠. 네, 재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에서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죠.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처분이 돼요. 재처분, 2차적 처분 안 돼요. 이 원처분에 대한, 그죠? 이 재결이죠. 이 재결은 이게 예외입니다. 이 재결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자, 재결도 행정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재결주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됐죠?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때 예외적으로 이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취소승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의 부작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아실 것은 우리 행정소송이 권력분립이 한기 때문에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데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처분일 때는 취소소송과 무이동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여러분들 거부처분, 소극적인 처분이죠. 이 거부처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돼요. 행정심판에서도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거의 행정 소송과 심판과 관련돼서 시험에서 종종 이렇게 흐르는 화살로 내는 겁니다. 거부처분은 처분의 일종이니까 취소소송의 대상이 돼요. 이렇게 놓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은 이 처분성이에요. 이 처분성에서 이 판례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편부터 관통하는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중심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알겠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분성, 인정판례, 부정판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씩 볼까요? 이제 처분관념. 이 처분관념, 우리 쟁송적 행정행위에서 배우셨죠? 실정법상, 쟁송법상은 행정행위가 아니라, 가학상 행정행위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 행정행위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송법상 처분 개념들이 현재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처분 등의 정이 나오죠. 여기서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이미 다 봤던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 그 처분 등 중에서, 도남 1번 처분 등의 정의에서 1번 처분 등의 존재 여부는, 첨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중요한데,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이라든지, 소재기 요건은 모두 직권조사상이에요. 직권조사 해가지고, 어이구, 이거 소재기 요건은 길었구만? 부정부 각하판결. 심판 청구 요건은 길었구만? 각하재결. 부정법 각하재결. 이렇게 해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처분관념의 분석에서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됐죠? 행정청 나오죠. 여기에 이제 하나씩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잘라서 볼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재작년도에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493쪽에 행정청에서 보통은 단독제 기관인데, 단독기관이죠. 하지만 합의제 기관이 있어요. 여기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교원소송심사위원회도 포함된다. 맞죠? 예, 뒤쪽이. 또 얘가 있죠. 여기 여기 쭉 있는데. 자, 됐죠? 예. 여기 있는데, 요 내용 보시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다만 이런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행받아서 국민 주민에 대해서 권력적 행위를 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러한 기관의 내부 관계에서 행위는 민사소송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일단은 합의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원래 단독기관이 원칙인데 합의제 기관도 포함해요. 여기 합의제 기관 포함해. 이쪽에 엉뚱한 대구입니다. 이거죠? 합의제 기관도 포함한다. 판례에서 보시면 이 내용은 좀 중요한 거 있죠. 잘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군의관의 신체 등의 판정이 있죠? 밑줄 그으십시오. 예. 이거 군의관의 신체 등의 판정.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내부적 행정기관 내부 행위죠. 내부 행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군의관의 신체 등의 판정은 우리 행정행위 파트 가보시면, 이것이 행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 표시돼야죠. 외부적 행위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건 내부적 행위에 그치죠. 예, 그래서 처분이 아닙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도 잘 나와요. 상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송이 피고 적격 누구다? 위임청인 세무서장이 아니라 수임청인 상업공사였다. 됐죠?
예, 피고적기요. 이것도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 이거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판례가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있죠? 매우 중요해요.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한 문제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 보시는데 여기서 마지막 보시면 세 번째 슬러시, 두 번째 슬러시, 자, 두 번째 슬러시 일반적 추상적 사실의 추상적 사실 이거 제외하고 이것은 우리가 법령의 규율 정식이죠.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슬러시 보세요. 일반 처분 밑줄. 그다음 마지막 슬러시 처분적 명령 조례. 이게 처분적 명령 조례로 나올 수도 있고 집행을 요하지 않는 법규 명령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슬러시 일반 처분, 처분적 명령, 처분성 명령도 중요합니다. 예, 중요 체크하시고 법 집행 보시고 쭉 넘기셔서 자 공권력 행사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494쪽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 중간 부분에 점 나와요. 점으로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란 신청된 행정적용이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부만을 의미한다. 맞죠? 이때 중요한 의미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란 거부 처분이에요. 신청된 행정작용이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부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작위의 구별 이거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요게 좀 이거 판례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용 보는데 첫 번째 점 봐보세요. 거부는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절이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구별되죠. 다만 법령상 일정 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거부로 간주되는 간주 거부와 묵시적 거부는 거부 처분에 포함됩니까? 부작입니까? 중요하죠. 다시 한번. 다만 법령상 일정 기간의 경과에서 거부로 간주되는 간주 거부와 묵시적 거부는 거부 처분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점 보세요. 최근 대부분은 서울대 김민수 교수 사건에서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해서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의 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고 판시했다. 처분신청용 판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다음 슬러시 보세요. 판례 다음에 부작위와의 구별을 해놓으셔야 되고 마지막 판례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에서 판례 입장인데 이게 중요한데 요거 관련해서 작년 지장도 3년 사이에 2번 나왔어요. 자 우리가 요 내용 보시면 판례는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적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하며 자 밑줄 그십시오.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밸브 3개. 이거 그래서 이 판례가 495쪽에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신청권을 긍정한 판례, 두 번째 신청권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지정론도 또 처음 나왔어요. 신청권을 긍정한 판례, 신청권을 부정한 판례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내용을 같이 봐볼까요? 신청권 부정 판례. 자, 책에 되어 있으니까요. 자, 신청권을 부정한 판례. 서울교육대학교의 임용 거부 시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소정심사 청구권. 긍정 판례입니다. 그 다음 공투법상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시 거부 처분 취소 청구권. 조리상 검사 임용 신청에 대한 응답 요구권. 그렇죠?
이 세 가지는 특히 3번은 조리상 검사 임용 신청이 된 응답이었고 이것도 7급에서 사례 문제 나왔어요. 여러 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거부 처분이 이 처분성을 거부 처분에서 이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돼야 돼.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처분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개인적 공권으로서 처분의 신청권으로서 법규에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조리상 검사 임용 신청에 대한 응답 요구권 요거죠. 이거 꼭 해놓으시고 신청권을 부정한 판례 보시면 탄림회선 용도 변경 신청권, 도시계획 변경 신청권, 철거면의 시형 아파트 특별 변경 신청권, 도시계획 변경 청구권 이거 뭐 실제로 행정계획 보장, 존속 청구권 인정돼요? 인정 안 되죠. 병행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즉 신청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해 주세요. 자, 반복된 거부 처분 체크하시고요. 예. 반복된 거부 처분은 자, 그죠? 이후 동일한 내용이 새로운 신청에 대해서 다시 거절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새로운 거부 처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체크하시고 법적 행위하고요. 법적 행위. 자, 취소송의 본질과 처분 개념. 자, 요거 별표 3개 넣으세요. 자, 취소송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소급적 제거에 있다. 취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은 법적 행위 한정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돼 있고요. 제가 좀 책을 자세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그 취소송의 본질은 뭐다?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소급적 제거에 있다. 뭐예요? 취소송의 소송물이 뭐예요? 위법성, 행정행위 위법성 일반이에요. 취소송물. 취소송의 소송물은 소송 객체를 말해요. 소송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소송 객체. 그러니까 행정행위 위법성 일반이죠. 그 위법성을 제거해달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좀 정리할 게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여기에서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는 뭐가 중요하면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개념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가요. 처분의 개념을 보시면 공권력 행사 및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것이 처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법, 소송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개념을 보시면 쟁송법상 처분 개념인데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잖아요. 이때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에 대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점입니다. 두 번째는 수인하명을 내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순수 사실행위는 취소성의 대상이 아니라 이행성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게 이게 합성적 행정행위서래요. 합성적 행정행위서. 제가 앞에서 사실행위 그 밖에 주요 행위 형식에서 사실행위에서 이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조례, 요거 꼭 처분성 인정되죠? 별표 3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496조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이죠? 이게 뭐예요?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은 뭐라고 하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고시 이겁니다. 고시 형식의 처분적 법규명령도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면 통설적인 법규명령의 경우가 같다. 이 판례도 이것도 시험에 다 나옵니다. 자, 드디어 판례 496쪽에 처분성은 긍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 이쪽 부분에 처분성을 갖다가 부정한 판례 평소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찾아보셔야 돼요. 응? 이거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계속 좀 보시고.
특히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 여기 보시면 497쪽에 그 맨 하단에 양가로 10번 있어요.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 이거죠? 이거 처분성이 부정되어 있습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처분성 긍정된 건데, 처분성 긍정된 거, 부정된 거 잘 봐보세요. 우리 행정대집행위 보시면 제1차 계고, 제2차 계고, 제3차 계고가 있죠. 계고는 준법률 행위정징이에요. 이때 판례가 제1차 계고만 처분성을 인정하고 제2차 계고, 제3차 계고는 단순한 반복 사실 행위에 불과하다고 해서 2차 계고와 3차 계고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나오고 우리 공무원법 관계에서 당연퇴직 사유, 당연퇴직 사유에 있어서 퇴직 통보를 했다. 퇴직 발령을 했다. 이 처분성 부정이에요. 자, 해놓으시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498쪽에 양가로 11번 반복된 행위 나왔죠.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재결과 최소 수송에서 다시 한번, 2번 원처분 중심주의. 그 다음에 1번에 원처분 중심주의 예외 재결주의. 요거 내용을 보는데, 일본이 재작년도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처분 중심주의 예외 제가 말씀드렸죠. 재결주의 취하는 경우. 이거 보시면 여기서 중요 시험이 나왔던 게 뭐냐면 감사원이 재심 판정 보시고 오른쪽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이거 좀 됐죠? 이거 지금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저희 원처분 중심주의 감사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결, 특허심판원의 심결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내용 좀 받으시고요. 양가로 3번 관할법원 봐보세요. 관할법원. 이거 다 법조 문제예요. 그래서 관할법원, 행정법원. 자, 우리 행정소송은 3심제입니다. 지금 현재. 3심제입니다. 제1심, 자, 여러분들, 제1심 행정법원, 제2심 고등법원, 제3심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심제인데, 됐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그 첫 번째 점 봐보세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1심으로 심판한다. 행정법원. 자,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점 배표 3개. 이거 처음에 3번 나왔어요, 지금. 현재 행정법원은 어디에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울 행정법원만 설치되어 있고요.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지방은 지방법원 본원이 1심입니다. 중요합니다. 지방법원 본원이에요. 지원하는 틀려요. 지원으로 해서 많이 나왔어요. 지금 서울 지역만 서울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지원하면 틀려요. 꼭 아시죠. 본원 동남이. 토지권할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쭉 읽어주시고요. 여기. 시간 내서 좀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00페이지에 행정법원의 설치 주기 다시 한번 첫 번째 점 나오죠? 우리 지금 나머지 우리 지방법원은 우리 행정법원이죠? 행정법원 제 1심이에요. 1심 지방법원급이에요. 1심입니다. 1심. 근데 지금 행정법원이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지역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방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도록 법원주식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봐보세요. 행정법원은 부를 두며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일을 행합니다.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 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 판사가 행합니다. 그래서 합의부에서 하는 거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3명의 판사가 합니다. 단독부는 판례가 비교적 많으면서도 경미한 사건은 단독 판사권 넘기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 사건 같은 경우. 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는 이유가 법조문을 갖다가 계속 제가 평소에 시간이 있으실 때 행정법 총론에서 7대법을 반드시 평소에 그 행정법 공부에 법조문 보셔야 돼요. 안 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일부나마 바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법조문, 그건 일단 법조문을 읽지 않으면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꼭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이송 봐보세요. 관할이송 여기서 좀 내용을 봐주시고요.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어요. 특히 니은번 보았어요. 니은번. 관할이송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성이 신급을 달리는 법원의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됐죠, 이렇게? 예, 그래서 니은번 체크하셔야 돼요. 또 1번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도 이런 관할이송이 적용됩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련 청구성이 이송 및 병합이죠. 인정돼요. 관련 청구의 이송 및 병합이 인정되고 이때 보시면 여기 니은번 관련 청구성이 의의를 좀 봐보세요. 이것도 법조문 좀 읽어다 줍시다 이렇게 하는데 뭐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좀 틀리거든요. 이거 맞추셔야 돼요. 관련 청구성의 의의 법조문 보겠습니다. 자, 행정승법은 A번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국가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성,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성. B.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성을 관련 청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 A 경우로는 처분 등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성,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성,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선결 문제로는 손해배상 청구성이 있고요. B 경우는 원처분에 대한 소송에 병합하여지기는 재결의 취소성, 당해 처분과 함께 하나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의 취소 청구성, 상대방이 제기하는 취소성 외에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성의 경우에 있다. 이 관련 청구성에서 손실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손실배상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죠. 안 나와 있죠? 없어요. 손실배상 청구권. 요즘 좀 손실배상 청구권 X 해놓으시고. 자, 관련 청구성의 이송, 그 다음에 병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502쪽에 여기 나오죠. 502쪽에 예비적 청구.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앞에서 병합과 관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와 참가인 양가로 4번. 당사자와 참가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당사자와 참가인. 당사자 이건 뭐예요? 이건 원고죠. 원고. 피고. 자, 이렇게 해서 원고와 당사자죠. 이때 제3자요 행정행위 우리가 보시죠. 제3자요 행정행위죠. 제3자. 제3자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 하죠.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에요. 단순한 경제상 이해관계인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이해관계청이 있어요. 이해관계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관계청과 요거 관계청과 그 다음에 제3자를 뭐라고 해요? 참가인이에요. 참가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 이슈가 있죠. 대리인. 여기도 대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관계인이라고 해요. 관계인. 그죠? 당사자, 원고와 피고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에서 당사자의 지위, 능력, 당사자 적격. 이때 보시면 당사자 적격으로서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이 있어요.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것은 앞에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용, 자, 여기 특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기 원고 적격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점. 한편 원고 적격의 의미로 광의 소위 이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위 이익은 권리 보호의 필요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 보통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원고 적격을 말하고 소위 이익은 협의 소위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보호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점 별표 3개죠.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이 하나이므로 언제까지 그죠? 사실심, 변론, 종결심은 물론 상고심에도 존속해야 하고 이를 흠기라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상고심에서도 유지돼야 돼요. 별표 3개. 이거 작년도 뭐 좀 나왔던 거, 계속 나오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법률상 이익의 주체를 보시죠. 규정이 성격되어 있죠. 이렇게 자연과 법인. 자, 넘기시고. 자, 이때 상대방과 제3자 나오죠.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들 504쪽에 판례 나오죠. 여기요. 상대방과 제3자 밑에 나오죠. 요거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걸 왜 그런가면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똑같아요. 이 원고 적격 있잖아요. 이 처분성 뿐만 아니라 원고 적격 여부. 원고 적격 이거. 원고 적격 이거. 원고 적격과 관계돼서 이제 인정 여부 판례 매우 중요해요.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암기사항은 우리 행정법에서 한 10개 내외로 이제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 당연히 표시해야 돼요.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 또는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판례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처분성 아니면 소위 이익이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판례 이쪽 부분에 의해서 이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최소한 규정인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505쪽에서 디귿번 법률상 이익의 의의를 봐보세요. 그 세 번째 슬러시가 법률상 이익설 또는 법률상 보호 이익설이에요.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앞에서 우리가 법률상 이익, 개인적 공권 관계에 대해서 다 공부했던 거니까 요 내용을 봐주시고 506쪽에 여러분들 가운데 입장, 그 가운데 점, 그 가운데에 그 뭐 점 있죠. 판례 입장 있죠. 판례도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광의로, 즉, 법률상 이익을 권리 플러스 보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보호 이익 있죠. 요거 앞에서 개인적 공권과 관련해서 다 공부했던 거고, 그러니까 협의 권리 봐보세요. 협의 권리. 자, 공법상 권리 외에 사법상 권리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봐보세요. 이 기준 시점 별표 3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보호규범론에 의해서 인정되고, 판례는 법 해석에 의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B 보시면, 자, 법률상 이익의 유무 판단의 기준 시점 언제라겠죠? 법률상 이익 또는 소위 이익이죠. 이건 소송 요건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표준으로 합니다. 판단 기준 한번 읽어주시고요. 특히 판단 기준에서 요거 좀 제가 말씀드렸죠. 봐보세요. 우리가 앞에 다 했던 거예요. 당해 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관련 법률의 규정의 취지 그리고 기본권 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게 내가 다섯 판례이다. 나아가 판례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스리는 소송에서 별표 3개 신청과 관련하여 조리를 그 근거로 들게 된다. 법규상 근거, 법규상뿐만 아니라 조리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내용 다시 한번 여기 보시고 경업자성, 경원자성, 이웃소송 우리가 다 했던 거죠. 다 우리가 제3자유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쭉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15번 소비자성, 단체성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그 동그라미 3번이죠. 508쪽에 동그라미 3번에 그 피고 적격 있죠.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항고 소송, 항고 심판에서는 당해 행정처 처분청이죠.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렇게 보통 단독기관이 드는 건데 합의제 기관일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업권 처분청 원칙이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점 봐보세요. 이건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시험에서 두 번, 세 번 나왔으니까 행정청에는 단독기관뿐만 아니라 합의제 기관, 예를 들면 배상심의회, 토지수용위원회도 물론 포함됩니다. 다만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별표 3개. 요게 이제 두 번, 세 번 나왔다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필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인 경우 당연히 합의제행정청이죠. 이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필요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합의제 기관 자체가 필요가 됩니다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노동위원회법 제27조의 1항에 있습니다. 자, 예외 소속 장관, 그 다음에 수임청, 수탁청. 요거는 좀 제가 수임청, 수탁청 요거는 설명을 드려야 돼. 그죠? 수임청, 수탁청, 대리관청. 수임수탁청,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쭉 읽어주시면 되는데, 요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임청, 수탁청인데, 우리가 이제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리가 있어. 대리가 있죠? 대리가 있고, 위임이 있어요. 위임이 있습니다. 구분해야 하는데, 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면 이제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어요.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대리가 있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대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 설명 좀 드리면 대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피대리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대리청이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서 대리인으로서 대리청이 있겠죠? 그 상대방 갑이 있어요. 갑이 있으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여기 좀 잠깐은, 피대리청으로부터 대리청, 특히 임의대리를 먼저 볼게요. 1번 임의대리 볼게요.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1번에 임의대리죠. 임의대리 같은 경우, 이때 대리권을 갖다가 이 피대리청이 대리권을 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리를 다른 말로 수권대리라고 해요. 수권대리. 근데 대리는 권리가 아니라 자격이에요. 권한이야. 이 대리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이 대리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대리권은 아시겠죠? 이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주의들은 자격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임의대리 같은 경우 이거 갖다 이제 대리권 주면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시험에서 우리와 관련된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이 피대리청이 행정권한이죠. 이 행정권한이죠. 이거 바로 이제 행정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권한을 갖다가 행정권한이죠. 이 행정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대리시키냐 아니면 위임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이 행정권을 갖다가 일부에 대해서만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일부만 줄 수 있어요. 일부만 줄 수 있고 전부는 안 돼. 요것만 가능하고 전부는 안 돼. 전부는 안 되고 요것만 가능하고 전부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은 권한이 이전된다 안 된다. 권한이 이전 안 돼요. 권한이 이전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피대리청이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때 이 대리청이 대리권을 받아서 뭐를 해? 대리행위를 하죠. 대리행위를 합니다. 대리행위를 하는데 이 대리행위는 뭐야? 법률행위야. 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죠? 그러면 이 대리 효과는 이렇게 대리 효과 이 대리행위 대리 효과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 피대리청 이 본인이라죠. 본인 이 대리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죠?
이 본인이 피대리청으로 기속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대리권을 갖다가 권리라고 하지 않고 권한이라고 해요. 자기가 행위를 하고 그 법적 효과를 제3자에게 기속시킬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고 있다 해서 이건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랍니다. 권한. 대리권은 권한이야. 상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이 대리 행위가 위법이 됐어. 위법한 처분이야. 위법 처분이야. 대리 행위가. 그럼 위법 처분의 효과가 어디로 기속되는 거야? 피대리청. 그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 원고, 누가 피고가 돼야 돼? 권한이 이전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피고가 되고 피고 적격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땡. 그 다음에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돼. 법정대리.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법정대리는 권한 전부가 갖다 줘져요. 전부가 줘집니다. 이렇게 해야죠. 예. 전부가 줘집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요 임의 대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관계 된 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거 있어요. 이 대리라는 것은 꼭 아셔야 돼. 처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피고가 누구냐. 이렇게 됐을 때, 위법 효과는 당연히 여기 피대리청에게 기속되죠. 그러니까 피고를 이렇게 해야 돼요. 취소송 얘기할 때, 이 피대리청을 피고로 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그죠? 이 상급행정청, 보통 상급행정청, 이게 상급행정청이 되고, 이게 하급행정청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하급행정청이 돼요. 이때, 이 대리하는 사람, 이 대리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현명주의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피대리청이 이 사람이 갑이야. 갑이야. 이게 을이야. 아유, 이 갑이 있네. 이렇게 하면 A라고 합시다. 여기 피대리청이 A입니다. 자, 이게 B입니다. 그러면 이 하급행정청, 이 B는요, 이 대리행위가 상급행정청 본인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것 표시해야 돼. 이게 현명주의야. 만약에 이 현명을 않고 이 피대리청,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이 하급행정청, 누구야 이게? 비행정청이 자기 이름을 했다. 현명 안 했다. 이 중요합니다. 현명을 안 했어. 이 현명을 않고 B를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어. A죠. 이거 A죠. 자, 이 B가 A를 위한 것임을 갖다가 현명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자신 이름으로 했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자기 이름으로 하면 이때 누가 피고가 돼야 돼?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제 누가야? B가 피고예요. 피고.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딱 나머지 책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1년 이상, 2년, 3년 하셔야 공무원 시험 돼요. 단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단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1년 이상 하고 싶습니까? 3개월, 1개월 걸리면 그 시험 준비할 필요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투자해서 자격증 따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죠. 예. 요거 딱 나오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작년도 시험 나왔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여기 위임을 부시하는데, 위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위임청이 있어. 위임기관으로서 위임청이 있습니다. 이게 상급행정청이야. 예를 들어 A 행정청입니다. A 행정청. 상급행정청이야. 상급. 자, 이렇게 있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수임청이라죠. 수임기관으로서 수임청이 있겠죠. 예, 수임청이 있죠. 누구야? 이게 B야, B. 예? 하급행정청이야. 하급. 자, 여기 갑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행정권한을 갖다가 이때는, 그죠? 위임한다. 권한이 어떻게 돼요? 권한이 이전된다는 거 꼭 아셔야 돼. 그래야 이제 풀죠.
이전되는데 이때 이 권한은 일부만 위임이 돼요. 일부만 위임이 돼. 전부 안 돼요. 전부 안 돼. 전부 안 되고 일부만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자, A 행정청에서 상급행정청, 위임청이죠. 수임기관인 B 행정청에 대해서 이거 위임했죠. 권한이 어떻게 돼요? 권한이 이전돼요. 그래서 권한이 이전되니까 반드시 행정기관의 권한 변경이 발생하니까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잘 나와요.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법률이 근거 필요 없어요. 임의대리는 수권대리를 하거든. 근데 법정대리는 법이 정한 것이니까 법정대리권은 법이 정하고 있으니까 법이 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법정대리권이 자동으로 주어지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자, 권한이 이전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수임자가 중요합니다. 이 수임행위는 누구예요? 이 수임청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권한 이전 받았으니까요. 자기 책임으로 뭐를 한다? 그렇지? 이 수임행위를 합니다. 이 수임행위를 해요. 이 수임행위가 바로 위법이야. 위법한 행정행위야. 네? 이렇게 되면 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이 상대방은 누굴 피고로 해서 이게 여기 이 상대방 갑이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예요? 여기죠. 비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려워요. 이거 다 무조건 맞추셔야 돼.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위임인데 혹시 내부 위임과 내부 위임과 구분해야 돼. 네? 네? 내부 위임 같은 경우 또 위임 정결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위임과 위임 정결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부 위임과 위임 정결은 권한이 이전돼요, 안 돼요? 이거 이전 안 돼요. 자, 오늘 장관님이 지방 순시갑니다. 지방 순시가면 어떻게 해요? 차관 뭐 부르죠. 참모에서. 차관 불러서 내가 지방 순시가니까 오늘 중요한 서류가 오늘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네가 내 대신에 결제해줘. 이거 뭐야? 위임 정결. 내 대신 사인해줘.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장관 이름으로 해야죠. 내부 위임이니까. 내부적으로 있죠. 내부적으로. 내가 오늘 지방 출장하니까 오늘 중요한 그 서류가 있네. 자네가 대신 오늘 결제해. 위임 정결. 내부 위임 하고 왔어요. 자, 이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 이 권한 이전 돼야 안 돼? 안 되죠. 피고가 누가 돼요? 이렇게 되면 원고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 위임은 똑같아. 여러분들 우리 대리에서 임의대리에서 현명하지 않은 거. 현명하지 않고 자기 이름 쓰는 거야. 네? A 행정청 위한 것을 표시해야죠. 이 않는 거지. 여기서 내부 이름도 마찬가지. 내부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돼, 이거. 자기 이름으로 하면 이때 피고가 누가 돼? 그죠? 이제 누가 돼요? 권한 이전 안 됐잖아요. 권한 이전 안 됐지만 자기 이름으로 오면 피고는 이 수임기관이어야 돼요. 내부 위임에 있어서 수임기관, 그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늘 장관이 행정청이 오늘 지방 순시갑니다 해서 불러가지고 차관 자녀가 그 행정처일 필요는 없어요. 수임기관, 일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네 차관보, 아니면 차관 자녀가 대신 그 결제 좀 해줘.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장관 이름으로 사인하는 거죠? 맞죠? 장관 이름으로 사인하는 겁니다. 근데 장관 이름으로 하자고 자기 이름을 했다? 내부 위임에서 내부 수임기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자기가 피고가 되는 거야. 책임져야 돼. 아시겠죠? 요거 참 잘 나와요. 다 이거 판례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09쪽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수임지 수탁청 있고 승계행정청 있고 승계행정청은 당연히 승계되는 기관이 하죠. 그 다음 피고 경정 뭐 디귿번까지 보시고 법적 문제예요. 그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소송 참가, 뭐 시간 내서 한번 쭉 읽어주시고, 됐죠? 이게 다 제3조 행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2쪽에 뭐 이 디귿번에, 511쪽 니은번 제3자의 소송 참가, 그 다음에 512쪽 디귿번 다른 행정청이 소송 참가, 관계행정청, 제3조 행정에서 관계행정청이죠. 요거 다 참가인적격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513쪽에 일반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 참가도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 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거의 안 나오지만 한번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실무를 위해서도 중요하니까 한번 시간 내서 읽어주시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